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라는 도시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지로 유명한 이곳에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반짝이는 사옥들이 즐비하지만 그 현대적인 풍경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묘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우아한 저택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들이 눈에 띕니다. 천장으로 이어지는 계단, 벽으로 막힌 문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들, 마치 누군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무작정 집을 지어나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된 공사, 그리고 그 공사를 멈추지 못했던 한 여인의 절망적인 이야기가 이 집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기괴한 건물을 짓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라 로구드 윈체스터입니다. 1839년 코네티컷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원래 사라 로구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사라는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사계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1862년 23세의 사라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윌리엄 워트 윈체스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총기 제조 업체인 윈체스터 리피팅 암스 컴퍼니의 상속자였습니다. 윈체스터 소총은 당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였습니다. 윈체스터 소총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 총의 위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60년 올리버 윈체스터가 설립한 이 회사는 연발 소총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기존의 총들이 한 발씩 장전해야 했던 반면 윈체스터 소총은 여러 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서부 개척 시대의 엄청난 이점이었고 서부를 정복한 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무기는 동시에 엄청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수많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윈체스터 소총은 사용되었고 그 결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윈체스터 소총으로 인한 사망자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라와 윌리엄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1866년 그들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라이스 윈체스터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사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을 무척이나 아꼈고 윌리엄 역시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81년 7월 15일 아니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현재 추정으로는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딸의 죽음은 사라에게 치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사라는 딸의 죽음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딸이 죽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더 조심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1881년 3월, 더 큰 비극이 사라를 덮쳤습니다. 남편 윌리엄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43세였던 윌리엄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지만 사라는 그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미 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라에게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죽으면서 사라는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윈체스터 리피팅 암스 컴퍼니 지분의 50%와 매일 $1000씩 들어오는 배당금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매일 약 $30,000, 연간 $10,000가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는 사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남편과 딸을 모두 잃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교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죽은 가족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종종 빈 의자에 대고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사라의 상태를 걱정한 친구들은 그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이 죽은 그 집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884년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영매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영매나 강신술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수많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죽은 이들과 소통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라였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영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영매의 이름은 아담 쿤스였는데 당시 보스턴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쿤스와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은 사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매는 사라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윈체스터 소총으로 인해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윈체스터 가문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딸이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윈체스터 소총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 인디언 전쟁에서 학살당한 원주민들, 서부에서 총격전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원한이 당신 가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쿤스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더욱 구체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도 남편과 딸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영매의 말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딸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던 그녀에게 이 이야기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쿤스는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지으세요. 아주 특별한 집을 말입니다. 영혼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집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공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멈추는 순간 영혼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쿤스는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집은 미로처럼 만드세요. 계단은 아무 곳에도 이어지지 않게 하고 문은 벽으로 막으세요. 방의 개수는 계속 늘려가고 폭도는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영혼들이 길을 잃고 당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는 영매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1884년 가을, 사라는 코네티컷에 집을 팔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되어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험난한 여행이었습니다. 45세의 미망인이 혼자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밸리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수원과 농장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지역이었고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곳에서 161에이커의 넓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매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집 짓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영혼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특별한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884년 10월, 사라 윈체스터의 평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구입한 땅에는 이미 작은 농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 작은 집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영매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즉시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먼저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건축 감독을 고용했습니다. 존 헨슨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대형 건물을 지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헨슨은 사라의 요구사항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프로젝트는 명확한 설계도와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라는 설계도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헨슨에게 그날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방 하나를 더 만드세요. 이 복도를 더 길게 늘려주세요. 여기에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사라의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만들라고 했다가 중간에 막으라고 했고 문을 만들라고 했다가 그 뒤에 벽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던 헨슨이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그는 사라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헨슨의 일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윈체스터 부인의 요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오늘은 3층에서 시작되는 계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멈추고 천장으로 향하게 하라고 한다. 왜 그런 계단이 필요한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그래야 한다고만 답했다. 사라의 지시는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방에는 13개의 창문을 만들라고 했고 어떤 계단은 13개의 계단으로만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방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가 있어야 했지만 그 출입구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처음에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단순한 부자의 변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라 자신의 행동이 점점 더 기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매일 밤 집안을 돌아다니며 벽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빈 방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복도를 더 만들겠습니다. 아니요, 그곳에는 문을 만들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1885년이 되자 공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방을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계단을 만들고 또 다른 곳에서는 복도를 확장했습니다. 최대 22명의 목수가 동시에 일했고 그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라가 이 모든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윈체스터 소총 회사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금 부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는 어떤 방을 완전히 완성한 후에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지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인부들에게 그녀는 영혼들이 그 방을 너무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떤 복도는 만들어진 지 며칠 만에 벽으로 막아버렸는데 그 길로는 너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886년 집의 구조는 이미 미로 같은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에서 들어와 어떤 방에 도달하려면 여러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몇 번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같은 목적지라도 매번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라는 같은 길을 2번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사라의 개인적인 생활도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의식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를 방해해서는 안 됐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인 메리 앤더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의식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다고 합니다. 부인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때로는 악기 소리까지 들렸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면 그 방에는 부인 혼자만 있었습니다. 사라는 또한 매우 특이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같은 식탁에서 2번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점점 더 많은 식당들이 만들어졌고, 사라는 매일 다른 곳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영혼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1887년, 건축감독 헨슨이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그의 사직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헨슨의 후임으로 온 건축 감독들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건축 감독을 두지 않고 직접 공사를 지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집의 구조는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사라는 이제 영매 쿤스의 조언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죽은 영혼들과 직접 대화한다고 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의 요구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집의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888년, 집에는 이미 50개가 넘는 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어떤 방은 문이 너무 작아서 성인이 들어갈 수 없었고, 어떤 방은 천장이 너무 낮아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방은 창문이 바닥에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3계단의 계단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총 13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계단의 높이가 겨우 5c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어 올라가기에는 너무 낮았고, 마치 유령이나 영혼들을 위해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라는 이 계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한 영혼들을 위한 계단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낮은 계단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면 악한 영혼들은 이 계단을 사용하기 어려워합니다. 1889년이 되자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윈체스터 저택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사라가 유령들과 대화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중에 길을 잃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방문객들이 집 안에서 길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구조 때문에 한번 길을 잃으면 출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길을 잃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 자신은 이 복잡한 집 안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도 어떤 방으로든 갈 수 있었고, 어떤 복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이 그녀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윈체스터 저택은 이미 지역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그런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날수록 그녀는 더욱 은둔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집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구조들을 추가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집안을 돌아다니며 영혼들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영혼들은 밤 동안 집안의 특정 장소에 흔적을 남겨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라는 벽에 작은 균열이나 바닥의 흠집, 심지어는 거미줄의 모양까지도 영혼들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쪽 복도에 새로운 거미줄이 생겼어요. 이것은 그쪽으로 새로운 방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매일 새로운 공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1891년 사라는 집안의 영혼의 방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은 집의 중앙 부분에 위치했는데 다른 방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의 모든 벽면이 거울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는 13개의 가스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이 방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이 방까지 가려면 정확히 13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고 7번의 좌회전과 6번의 우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사라는 이런 복잡한 경로가 악한 영혼들을 차단하고 선한 영혼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방에서 사라는 매일 밤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제작된 긴 테이블에 앉아 죽은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1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사라를 제외한 12개의 의자는 모두 보이지 않는 손님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개인 비서였던 헨리에타 스미스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은 매일 밤 12시 정각에 영혼의 방으로 들어가신다. 그 후 2시간 동안 아무도 그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 가끔씩 방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부인의 목소리 외에는 모두 낯선 목소리들이다. 때로는 악기 소리도 들린다. 부인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모르시는데도 말이다. 1895년 사라는 집에 새로운 종류의 방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정방이라고 불린 이 방들은 악한 영혼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들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은 한쪽 방향으로만 열렸고 창문은 없었으며 벽에는 복잡한 미로 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런 방들이 악한 영혼들을 혼란시켜 그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출구가 명확하지 않고 벽의 그림들이 착시 효과를 일으켜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라의 일상생활은 점점 더 기괴한 규칙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지 않았고 같은 침실에서 이틀 연속 잠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점점 더 많은 침실들이 만들어졌고 사라는 매일 밤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식사 시간도 매우 복잡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13개의 서로 다른 식당을 만들었고 각 식당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동양풍 식당, 화요일은 유럽풍 식당.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다른 곳에서 식사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가 항상 13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혼자 식사하면서도 12명의 보이지 않는 손님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00년에 들어서면서 집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복도의 총 길이는 몇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계단의 개수만도 40개가 넘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아무 곳에도 이어지지 않는 가짜 계단이었습니다. 특히 유명해진 것은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2층에서 시작되어 계속 올라갔지만 끝에 도달하면 천장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선한 영혼들이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도 있었습니다. 이 계단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선형으로 돌면서 결국 원래 있던 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약한 영혼들을 혼란시키는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윈체스터 저택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집의 일부가 무너졌고 특히 7층까지 올라가던 탑 부분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지진을 영혼들의 분노로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혼들의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무너진 탑 부분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영혼들과의 특별 회의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진 이후 사라는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 부분을 벽으로 막아버리고 완전히 봉인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영혼들이 그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봉인된 부분은 개방되지 않고 있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진 이후 사라의 건축 활동은 더욱 광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더욱 많은 방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는 윈체스터 저택 건축사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이 3년 동안 30개 이상의 새로운 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방들은 이전보다 더욱 기괴했습니다. 거꾸로 방이라고 불린 방은 모든 가구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한 거울의 방은 마주보는 벽면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어 들어가면 무한히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시간 역행의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는 시계가 여러 개 걸려 있었는데 모두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게 설정되어 있었고 어떤 시계는 하루에 한 번만 움직였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시간을 혼란시켜 영혼들이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라의 나이는 이미 70을 넘었지만 그녀의 건축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급박한 마음으로 공사를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기 전에 영혼들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사라는 집안의 영혼 도서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종교학, 신비주의, 영매술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모든 책이 거꾸로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영혼들은 우리와 반대로 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920년에 들어서면서 윈체스터 저택의 복잡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미 16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복도와 계단의 구조는 3차원 미로와 같았습니다. 집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가이드 없이는 절대로 혼자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집의 모든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담당하는 구역만 알고 있었고 다른 구역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하인들이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헤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라만이 이 거대한 미로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집안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녔고 어떤 방으로든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이 그녀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1922년 9월 5일 새벽 윈체스터 저택을 38년 동안 지배해온 망치질 소리가 마침내 멈췄습니다. 83세의 사라 윈체스터가 잠든 채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침실 중 하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집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의 방 중 하나였습니다. 사라의 죽음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8년 동안 계속된 공사 소리는
산호세 지역의 일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 소리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라의 죽음보다도 그 소리가 멈춘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라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지만 집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기이한 지시사항들을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구조를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들과 산 자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만약 이 구조를 함부로 바꾼다면 그 균형이 무너질 것이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라는 또한 집의 특정 부분들을 영구히 봉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무너진 후 벽으로 막은 부분과 몇 개의 특별한 방들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방들에는 너무 위험한 것들이 봉인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언 집행인들이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사라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서재에서는 수천 장의 설계도가 발견되었는데 이 설계도들은 일반적인 건축 도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과 신비주의적 상징들로 가득했고 여백에는 영혼들과의 대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영혼 통신 기록이라고 제목이 붙은 일기들이었습니다. 이 일기들에는 38년 동안 사라가 영혼들과 나눈 대화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이름,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사라는 총 2873명의 서로 다른 영혼들과 대화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북 전쟁에서 윈체스터 소총에 맞아 죽은 군인들, 서부 개척 시대의 총격전 희생자들, 그리고 인디언 전쟁에서 학살당한 원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영혼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사라는 그 모든 요구를 집의 구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사라의 침실에서 나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죽은 남편 윌리엄과 딸 아니에게 쓴 것들이었는데 38년 동안 거의 매일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날 있었던 일들, 집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 그리고 영혼들과의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윌리엄, 오늘은 당신이 요청한 대로 동쪽에 새로운 방을 만들었어요. 그 남북전쟁 군인의 영혼이 마침내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쪽의 인디언 영혼들은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라의 죽음 이후 집은 일시적으로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던 몇 주 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여전히 망치질 소리가 들렸고 창문에 불빛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증언은 이웃 농부인 존 밀러가 한 것이었습니다. 사라 부인이 죽은 지 일주일 후 밤에 집을 지나가다가 정원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라 부인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생생했어요. 1923년 윈체스터 저택은 관광 명소로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사라의 유언에 따라 구조는 그대로 보존되었고 방문객들은 가이드와 함께만 집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였던 메리 존슨의 증언에 따르면 방문객들을 안내하던 중 여러 차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에서는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여름인데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복도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1925년 집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유령 목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2층 복도에서 빅토리아 시대 복장을 한 여성의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성은 사라 윈체스터와 매우 닮아 있었고 벽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의 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초자연 현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 중 상당수가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934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윈체스터 하우스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에서 연구팀은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집의 특정 부분에서 전자기장의 이상이 감지되었고 일부 방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온도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연구팀의 리더였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윈체스터 하우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모두 초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의 복잡한 구조 자체가 음향학적, 심리학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할리우드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여러 공포 영화의 배경이 되었고 수많은 소설과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 중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장비가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키거나 배우들이 갑자기 몸에 이상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더욱 정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전자기장 측정기, 음성 녹음 장비 등을 총동원한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는 방에서 체온과 비슷한 열원이 감지되었고 설명할 수 없는 음성들이 녹음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67년에 일어났습니다. C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하룻밤 동안 집에서 촬영을 하던 중 사라의 영혼의 방에서 여러 사람의 대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그중 한 목소리는 사라 윈체스터의 생전 음성과 99% 일치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그들 중 상당수가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는 더욱 정교한 과학 장비들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집에 봉인된 부분 중 하나가 우연히 열렸습니다. 보수 공사 중에 숨겨진 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사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벽에 새겨진 이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혼들의 요구는 영원하며 그들을 만족시키는 일 또한 영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현재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의 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곳의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고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경험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의 구조는 사라의 유언에 따라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160개의 방, 1만 개의 창문, 2000개의 문, 47개의 계단. 이 모든 것들이 한 여인의 절망과 강박, 그리고 영혼들과의 38년간의 대화의 결과물입니다. 혹시 정말로 윈체스터 소총으로 죽은 영혼들이 사라를 괴롭혔던 것일까요? 아니면 딸과 남편을 잃은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사라와 함께 무덤으로 갔지만 그녀가 남긴 이 기괴한 건물은 오늘도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서 있습니다. 이렇게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여인의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이 기괴한 건축물은 단순한 집을 넘어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라 윈체스터가 정말로 영혼들과 대화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환상이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놀라운 건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단순히 기괴한 건축물로만 보지만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느낀다고 합니다. 160개의 방 안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들, 아직도 열리지 않은 봉인된 공간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계단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죄책감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상실의 아픔은 인간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는 정말로 존재하는지.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그 기이한 저택은 오늘도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 윈체스터가 떠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